1540년 초여름 한밤에 경복궁 내전 복도는 숨을 삼키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젊은 궁녀 하나가 두 손을 움켜쥔 채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곧 임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조용한 신호가 퍼지자 복도에 줄지어 선 궁녀들의 어깨가 일제히 굳습니다. 누군가는 손끝이 떨렸고 누군가는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이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차례일까? 겉으로는 큰 영광처럼 여겨지던 승은 그러나 이 복도의 선 궁녀들에겐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순식간에 높은 자리로 오르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원치 않는 선택과 외로운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장금 곁에서 일하던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궁녀들. 기록에는 스치듯 지나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복도에 선 이 젊은 궁녀는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중종실록, 승정원 일기, 궁녀제도 관련 연구서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선을 몇십 년 전으로 돌려 한 아이가 궁녀가 되어 궁궐에 들어오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에서 궁녀는 대개 8세에서 13세 사이에 선발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기울어 관청에 노비를 대신 바치는 경우도 있었고 군역이나 자벽을 면하기 위해 딸을 궁중 시녀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궁궐에 가면 굶지는 않는다는 기대가 희미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넘는 순간 어린아이였던 그들은 모두 내명부의 가장 낮은 말단으로 동일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입궁 직후 이들은 청소심부름물동이 나르기처럼 기본적인 자비를 익히며 몇 해 동안 견습 시기를 보냅니다. 새벽 종이 울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불씨를 살피고 정각마다 필요한 물건을 챙겼습니다. 실수하면 곧바로 곤장이나 꾸중이 뒤따랐습니다. 철저한 위계 속에서 어린 궁녀들은 선배의 눈짓 하나만으로도 행동을 고쳐야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각 정각의 실무를 맡게 됩니다. 수락관, 침선방, 내의원 조선 궁중의 여성 조직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장금으로 유명해진 은여들도 이 구조 속에서 선발된 이들이죠. 이들은 기술을 익히고 신임을 쌓으며 조금씩 자리와 품계를 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의 어디엔가 늘 조용히 숨어 있는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승은입니다. 승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임금의 눈에 들어야만 가능한 극히 좁은 통로였습니다. 승은이 내려진다는 것은 삶이 단번에 뒤바뀔 기회였지만 동시에 이후의 삶이 철저한 감시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승은을 받고 후궁이 된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후사가 없으면 서열에서 밀려날 수 있고 다른 후궁들과의 경쟁에 휘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궁녀들의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기대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 그 희미한 가능성은 두려움과 욕망의 경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중종과 명종 사이의 시기를 훑어보면 기록 곳곳에 이름조차 남지 않은 궁녀들의 흥망이 스쳐 지나갑니다. 작은 잘못으로 궁을 떠난 이 우연히 눈에 띄어 갑자기 품계가 오른 이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사실만 남길 뿐 그들이 느꼈던 감정과 고민은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떨고 있던 그 젊은 궁녀가 바라보던 것은 바로 이 세계였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서면 평생 이름 없는 궁녀로 남을 수도 있는 갈림길. 승은과 생존 사이 그녀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궁녀들에게 이토록 무거운 선택을 요구했는지, 그 답은 천천히 그들이 살아가던 궁중의 세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540년 여름, 승은 소문이 퍼지며 흔들리던 젊은 궁녀의 마음은 사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선택과 강요, 그리고 조용한 인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한 아이가 궁녀가 되어 궁궐의 문턱에 서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세기 중종대 한양과 지방의 여러 고을에서는 일정 나이의 여자아이들을 궁궐에 들이기 위한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관청에 노비를 바쳐야 하는 집에서는 딸을 궁녀로 들이는 것으로 대신했고, 어떤 곳에서는 부역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궁궐에 가면 굶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궁궐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했지만 그것은 결코 편안한 생활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입궁은 생계의 절박함이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아이들은 우선 견습 궁녀가 됩니다. 이들은 선배 궁녀에게 배속되어 기본 예절부터 시작해 청소, 물동이 나르기, 심부름 같은 사소해 보이지만 고된 일들을 맡았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면 잠에서 깨어나 부엌의 불을 확인하고 각 정각마다 필요한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궁궐은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꾸중과 벌로 이어지는 곳이었기에 견습 궁녀들은 늘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고참 궁녀들의 눈빛 하나에도 바로 움직여야 했고, 말투걸음걸이 표정까지 모두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각 부서에 배치됩니다. 수락가는 음식을 담당하며 하루 3번의 수라상에 맞춰 분주한 일상을 이어갔고, 침선방에서는 옷감을 다루며 바느질 솜씨를 익혔습니다. 왕실 의학을 담당하는 내의원에서는 의녀가 되기 위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대장금도 이러한 체계를 따라 올라간 인물로 능력과 학습을 통해 인정받은 대표적인 궁중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궁녀들의 삶을 조용히 흔드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승은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궁녀들은 누구보다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승은은 신분이 오르는 기회이자 가족에게 돌아갈 길이 막힌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희미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치 않는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복도에서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불빛에 담긴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궁녀들이 모두 승은을 바랐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피하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은 뒤에 따라오는 감시와 규율을 아는 이들은 오히려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궁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종종 조용한 질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기회가 올까? 궁궐의 변화는 정치의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종과 명종대를 거치며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이어졌고, 궁중 여성들의 배치와 역할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비의 권한이 강해지면 내명부의 질서가 더 촘촘해졌고, 상궁들의 힘이 커지면 젊은 궁녀들의 자리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궁녀 한 사람의 하루도 왕실 권력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단순히 일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열 속에서 살아남는 법,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조심스럽게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위치를 흔들 수 있었고, 작은 기회 하나가 삶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록 속 짧게 스쳐 지나가는 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락관에서 몇 년을 일하던 익명의 궁녀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정각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입니다. 이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수였는지, 누군가의 미움을 샀는지, 혹은 기대받은 누군가의 눈에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이름 없는 궁녀의 작은 흔적을 남겼을 뿐, 그 이후의 삶을 전하지 않습니다. 조선 궁녀들의 생애가 흔히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젊은 궁녀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승은은 축복이자 위험이었고 기회이자 짐이었습니다. 대장금 옆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그 조용한 궁녀 역시 이 구조를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소문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갈등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1540년대 초여름 한양 궁궐 깊숙한 나인방에는 평소와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대장금에 가까운 동무였던 연생이가 승은을 입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였습니다. 공식 기록은 단 한 줄, 궁인 연생에게 승은을 내렸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서 움직이는 감정과 파장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소문은 복도와 부엌, 침정과 다과 준비실까지 빠르게 흘러갔고 조용하던 궁궐의 분위기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은이란 왕이 하룻밤 총애를 베풀었다는 뜻으로 조선 왕조실록은 이 사실을 대부분 건조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은 한 궁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승은을 받으면 내명부의 엄격한 감시 아래 놓이고 향후 왕의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생기면 정치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후궁으로 승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개 승은을 받은 궁녀는 그저 더 조용하고 더 엄격한 규율 속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실록이 담아내지 않는 부분을 후대 야사는 조금 다르게 전합니다. 진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궁궐에서는 눈빛과 발걸음 하나에도 경쟁이 있었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연생이가 성품이 단정하여 대비의 시선을 한번 끌었다고도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사로 단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승은이 단순한 외모나 우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궐 내부의 분위기서열 시선이 얽혀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소문은 조용히 다른 궁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대장금 곁에서 함께 견습을 하며 성장했던 그 조용한 궁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약재를 나르고 병자를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눈에 띄는 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생이가 승은을 입은 순간 세상이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전 속 이야기에는 이런 장면이 전해집니다. 연생이가 승은 뒤 새로운 정각으로 옮겨지던 날, 그 궁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연생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이 말이 실제로 입 밖에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승에 불과하지만 궁녀들이 겪었던 흔들림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승은은 공식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승은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자리도 없었고 왕의 선택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녀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왕실 어른들 앞에서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고
누군가는 다과를 준비하며 조금 더 정성을 담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시선을 잡아당길지 모른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궁녀들은 언제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병이 들거나 실수를 하면 바로 내쳐질 수 있었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승은은 이 구조 속에서 유일하게 삶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피하기 힘들었고, 원한다고 해서 쉽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장금이 은여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가던 그 시기, 다른 궁녀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선택과 갈등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왕의 선택, 노력보다 보이지 않는 운에 흔들리는 세계. 그 대비는 궁녀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조용한 그 궁녀에게도 은근한 시선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의원에서 맡은 일에 성실하고 손끝이 섬세하다는 이야기가 상궁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귓가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안쪽 정각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궁녀들은 숨을 멈추고 누가 불려갈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궁녀 역시 그 자리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혹시 오늘이 그날일까? 하지만 그날 밤 궁궐의 어둠을 가른 발소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종소리가 멀어지고 고요가 돌아오자 그녀는 작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안도감인지 허탈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흔들림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승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길을 열어줄지, 혹은 어떤 벽을 세우게 될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궁궐의 불빛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곧 그녀의 인생을 두 갈래로 가르는 결정의 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540년대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경복궁 담장을 스치고 지나가던 어느 밤, 나인방 깊숙한 곳에서는 들려서는 안 될 속삭임이 살얼음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생이가 승은을 입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궁녀가 왕의 눈에 들었다는 말이 새어 나온 것입니다. 이름이 명확히 언급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대장금 곁에서 묵묵히 일하며 눈에 띄지 않던 그 조용한 궁녀. 평소라면 어느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릴 이가 아니었지만 소문은 그녀의 이름을 향해 빠르게 가 닿았습니다. 그녀가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순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사와 전승은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승은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면 그 불면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작은 정각의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빛은 마치 그녀를 향한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 길을 원하는가? 그 선택이 어떤 삶을 열어줄 것인가? 승은이란 말은 부드러운 듯 들리지만 그 뒤에는 간단치 않은 규율이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승은을 입은 자는 내명부의 엄격한 관할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그녀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촘촘한 감시와 예절 속에 갇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승은을 입는다고 해서 모두 후궁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궁녀는 승은 이후에도 작은 방에서 홀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고 왕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기회이면서도 고립이 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승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은은 생존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궁녀의 삶은 젊을 때가 가장 고되고
나이가 들수록 역할이 줄어들고 병이 나면 궁 밖으로 내쳐지기 쉬웠습니다. 궁궐에서 내쳐진 뒤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승은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이면서도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안전망에 가까운 통로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의원에서 하루 종일 약재를 다루고 병자를 살피던 손끝에 작은 떨림이 생겼습니다. 그 떨림이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그녀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궁녀들을 부르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요한 경복궁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궁녀들의 숨을 단숨에 붙잡아두는 신호였습니다. 누군가가 불려가는 밤, 누군가의 삶이 뒤바뀌는 순간, 그녀는 한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마당 위에 내려앉은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정각 문 앞에 선 상궁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복도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려간 이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종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긴장이 빠져나간 몸을 추스르듯 벽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안도와 허탈함, 또 다른 작은 실망이 뒤섞이며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일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때부터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승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혹은 오히려 나를 가두게 될까? 이 질문은 궁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궁녀들은 누구나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승은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구조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길을 내밀었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궁녀들의 방은 낮에는 분주하지만 밤이면 깊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마음속 흔들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규율과 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밤이면 작은 속삭임 하나가, 작은 불빛 하나가 마음을 쪼개놓곤 했습니다. 대장금이 의녀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다져가던 바로 그 시기, 다른 궁녀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갈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길을 여는 세계가 아니라 왕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궁녀들은 감정을 접고 흔들림을 눌러가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궁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외면할 수 없게 된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승은을 향한 길 앞에서 혹은 그 길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앞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그녀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마음 끝에 다가온 진짜 선택의 순간, 그 자리에서 드디어 승은의 의미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승은을 둘러싼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던 한겨울 경복궁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궁녀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대장금 곁에서 묵묵히 일하던 그 궁녀 역시 밤마다 이어지는 종소리와 주변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흔들림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승은이 주는 기회와 위험, 그 이면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조용한 시간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왜 궁녀들은 승은 앞에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궁녀들은 개인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신분제와 권력 구조가 만들어 놓은 좁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은은 그 좁은 통로 중 거의 유일하게 신분 상승이라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고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사 기록에서 승은은 단 한 줄로 지나갑니다. 어느 궁인이 승은을 입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일생을 뒤흔들었습니다. 품계가 달라지고 방배치가 바뀌고 생활 규칙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왕의 총애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승은을 입은 궁녀는 더 큰 고립 속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승은은 영광의 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선택할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리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궁녀 사이의 관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생이가 승은을 입자마자 동무들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긴 것처럼 궁녀 사회는 서열 변화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누군가는 질투했고 누군가는 불안했고 어떤 이는 더 열심히 자신을 다듬어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 직장에서 승진이나 발탁이 한 사람의 일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서열과 기회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궁녀가 승은을 받고 또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실록은 그 기준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왕의 취향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대비나 상궁 같은 권력자의 영향력이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궁중의 내부 상황, 내명부의 힘, 정치 세력의 균형 등 복잡한 요인들이 작게 또는 크게 작용했습니다. 후대 야사에서는 눈빛 하나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사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승은은 궁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구조가 정해놓은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장금 곁에서 일하던 그 조용한 궁녀도 결국 이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승은을 입느냐 마느냐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설령 승은을 받는다 해도 그 길이 자신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미래일 수도 있었고 끝없는 감시와 외로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순간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따로 있다. 이 문장은 실록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문헌에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 전승과 구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며 후대가 그녀의 선택을 해석한 상징적인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승은의 길을 좇는 대신 내의원에서의 기술과 마음을 다져가는 본래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대장금을 보며 배웠던 몸과 마음을 살피는 길. 그 길이야말로 오롯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 시대를 살았던 궁녀들의 보편적 고민을 상징합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여성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한된 틀 속에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 작은 선택을 통해 살아갈 힘을 만들어 갔습니다. 승은을 원했던 사람도 있었고 승은을 피하려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사정에 따라 가장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왜 궁녀들은 승은 앞에서 흔들렸는가? 그 이유는 욕망보다 구조에 가깝습니다. 승은은 권력과 신분의 통로였지만 동시에 통제와 고립의 문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이 모순 속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고 그 흔들림은 인간적이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궁녀들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 조용한 궁녀가 선택한 길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1540년대 끝자락 초겨울의 찬 기운이 창덕궁 뜰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단풍이 모두 떨어져 나간 뒤 궁궐의 지붕 위에는 흰 서리만이 얇게 내려앉아 고요한 시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장금 곁에서 오래도록 묵묵히 일하던 그 궁녀는 어느새 중궁전의 살림을 책임지는 중전직 궁녀로 자리를 옮겨 있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승은의 밤에서 멀어진 뒤 그녀의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한 리듬을 갖게 된 셈입니다. 그녀의 말년을 기록한 정사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궁녀가 실명을 남기지 못했던 것처럼 그녀의 이름 또한 기록 속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다만 후대의 구전과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무리한 승은 경쟁에 휘말리지 않은 선택 덕분에 오래도록 궁궐 안에서 일을 이어가며 후배 궁녀들을 지도하는 위치에까지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승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서 드러나는 정서는 일관됩니다. 궁녀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왕의 눈에 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지켜냈는가 하는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 이후 조선 궁중의 구조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과 명종 시대를 지나며 내명부의 체계가 점차 강해지면서 무분별한 승은은 정치적으로 제약을 받기 시작했고 궁녀들의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었습니다. 수락관에서는 음식 기술이, 침성관에서는 바느질과 직조 기술이, 내의원에서는 의학 지식이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궁녀는 단순히 왕을 보좌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자행정가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은 후대 여성사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대장금처럼 재능으로 인정받은 궁녀의 사례는 궁녀도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보였습니다. 여성의 공식적인 사회 참여가 막혀 있던 시대에 궁녀들은 제약된 틀 속에서도 기술과 지식을 갈고 닦으며 조용히 전문성을 쌓아갔습니다. 승은이 삶의 유일한 변화 통로였던 시대에서 일 자체가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구조로 천천히 이행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보게 됩니다. 왜 궁녀들은 승은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했는가? 우리가 따라온 그 궁녀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어줍니다. 궁녀들은 화려한 총애를 꿈꾸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분제가 만든 좁은 선택지, 서열의 압박, 생존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누군가는 승은을 통해 삶이 크게 달라졌고 누군가는 승은이 오히려 짐이 되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승은이라는 흐름에서 한 발 비켜서서 묵묵히 자신의 기술과 일터를 지키며 삶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길이 더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구조 앞에서 각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다가옵니다. 눈에 띄어야 하는 자리와 묵묵히 지켜내는 자리.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직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서열과 기대 속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마음을 흔드는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장금의 옆자리에서 조용히 일하던 그 이름 없는 궁녀. 그녀가 보여준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잃지 않는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는 세기를 넘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작은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